문제라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공납제도야 현물납부제도 임금님 드셔보십시오 이러는 거야. 공납은 육지운송이야. 강이나 바다를 이용을 안 해요. 무조건 육지운송이야. 드라마 같은데 도적 같은 애가 관군을 습격해서 뭐 뺏고 그러지. 그게 공납 뺏는 거예요. 그게 육지운송이라는 원칙이 있어. 호 지불 대상으로 향토의 산물을 거기 두 번째 방식을 보면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는 거 있어. 항상 내는 공무원에 상공 이래. 그리고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시기에 받는 게 있어. 임금님이 예를 들어서 충주에 놀러 오셨다. 그러면 충주 백성들아 사과 하나씩 바쳐라. 그래서 충주 지역만 받아요. 그걸 별공이라고 그래. 이게 다음 진상이라는 게 있어. 진상은 백성하고는 관련이 없어. 지방관이 임금이나 중앙관청에 올려보내는 거야. 그걸 진상한다 그래. 진상품 이러잖아. 이건 백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없던 건 아니고 그럼 지방관이 청주시장이 그 곡물이 어디서 났겠어. 백성 좁히고 뺏어갔지 뭐. 그러니까 직접 관계가 없지는 않은데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어. 여하튼 이게 상공, 별공, 진상이야.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상공만 설명을 해. 별공과 진상은 아니고 예를 들게 부산의 특산물이 비비빅이라 아이스크림이야. 빙그레가 부산 거니까. 부산 시민이 10만 호야. 10만 가구야. 그러니까 이 시민 대표단을 선발해서 비비빅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내가 이거 좋아하거든. 서울 호조 재정경제부로 납품하러 가. 대표를 선발해서 10만 개를. 근데 이 비비그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원가가 100원 들어요. 원료값이. 그리고 이게 걸어가면 부산에서 하남까지 보름 정도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고 자야 된다고 소위 운송비가 먹혀. 그 돈이 또 100원 들어.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한 200원 꼴 들어요. 근데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전에 경절이라고 서울관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경절이가 설날 때 부산 시민 여러분 왜 서울에는요 비비빅은 없는데 유사품에 밥한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사가지고 제가 대신 납부할게요. 소위 대납한데 성종 때 이런 얘기를 해. 대신 납부는 불법이야. 대신 납부할게. 야 한두 개도 아니고 10만 개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납하냐. 걱정 마십시오. 쓸데없이 돈만 많은 놈이 있어요. 서울에. 시전상인 관상 이건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아 죽었구나 참. 시전상인한테 빌려서 대납하면 됩니다. 야 그거 대납한다고 불법이라고 재정경제부 직원이 안 받아주면 어떠냐. 그것도 걱정 마세요. 재정경제부를 호조라고 그래요. 중앙관청 공무원은 서울이라고 부르고 서울이는 저녁 때 술 사줘갖고 무마하면 됩니다. 그러면 밥 한 바가 얼마인데 150원입니다. 자기가 직접 내면 200원 꼴 드는데 대신 납부해. 그럼 자기가 안 가도 되잖아. 근데 150원밖에 안 들어. 싸잖아 더. 그리고 얘한테 이자 1원, 개당, 호조설이 술값 1원, 너 경절이 수고비 1원, 그럼 153원이면 해결나. 자기들이 직접 내면 200원 드는데 대신 납부하면 몸이 편해지고 서울까지 안 가도 되고 더 싸요. 당연히 대신 납부하자고 하지. 이게 성종 말년쯤에 일어나는 일이야. 대납이라는 불법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추석 때 한 몇 달 지나서 경절이가 연락이 왔어. 서울에 물가가 뛰었대야. 걸프전이라는 전쟁이 서울시 외곽에서 일어났대야. 그래서 얼마 달라고 800원 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직접 납부하면 200원인데 800원 달라고 그러면 직접 납부하지. 자기들이 직접 납부해. 그럼 어떡하냐. 경절이, 호조유설이, 시전상인이 담합을 해. 연대를 해갖고 직접 납부하는 걸 막아요. 그래서 이 공물이 직접 납부를 막았다 해서 공납의 직접 납부를 막았다 해서 막을 방쳐서 방납이라고 불러. 이 공납의 폐단을 방납이라고 그래. 이걸 주도한 놈이 경절이에요. 어떻게 막느냐? 하나만 예를 들게. 호주의 서리가 직접 납부하면 경절이한테 이미 연락을 받았어. 야, 부산시민 아이스크림 거기 10만 개 운동장에다 펴놔봐. 왜요? 팥 더 들어간 거, 덜 들어간 거, 녹은 거, 안 녹은 거, 길이, 무게 다 재할 거 아니야, 자식아. 그 일일이 재. 하루에 하나씩만 재. 그 녹을 거 아니야. 다시 갖고 와.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직접 납부를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이 16세기 공물이 직접 납부, 공납의 폐단이 발생해. 그 폐단을 방납이라고 불러. 편의상 방납의 폐단이 이러는데 정확한 말은 그냥 방납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방납의 폐단이 나타나. 이렇게. 자,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 현물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래서 17세기 광해군 때 요걸 뜯어 고쳐요. 요거를
뜯어고쳐. 그래 뜯어고쳐서 실시한 게 대동법이라는 제도야. 대동법. 자, 그래서 거기 179페이지 하단에 거기 대동법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위에 보시면 박납의 패다 이렇게 돼 있죠. 시정 바꾸자고 건의했다. 대한민국에 쌀이 다 있으니까 일단 쌀로 통일하자. 현물로 받지 말고 어디든지 쌀은 있을 거 아니냐 얘기야. 그래서 거둘 수 쌀미자 쌀로 걷자에서 수미법. 이 최초의 주장자가 조광조예요. 그리고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율곡이이고 곡물 대신에 쌀로 걷자. 역시 수미법이에요. 수미법. 이걸 당시 조식이라는 사람도 주장하고 그리고 영의정인 유성룡도 곡물 장미라는 책자에서 수미법 합시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들을 하는 거야. 최초 주장자가 누구라고? 조광조. 그리고 조식을 우리도 빼봐. 조식은 이 박납의 폐단을 일으킨 주도인물이 경절이라고 그랬지 내가. 근데 조식은 경절이라고 보는 게 아니야. 누구를 봐. 얘는 야당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틈만 나면 여당 씹잖아. 그 뭐로 보느냐? 공무원을 씹는 거야. 호조의 설이 때문에 박납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조식을 밖으로 빼서 서리망국론이라고 그래. 서리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 서리망국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왜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4월 28일 날 임금님이 평양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5월 2일 날 경복궁이 불타요. 이 5월 2일 날. 그런데 5월 3일 날 일본 놈이 서울시내에 나타나. 그러니까 일본 놈이 서울시내에 불지른 거 아니야. 누가 불질렀냐? 백성이 불질렀어요. 백성이 청와대 불냈다고. 얼마나 열받았다는 얘기요. 임금님 사는 집 불질러버린 건. 그러니까 백성이 원망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한테 은혜를 베풀게 해서 선해법이라고 했는데 백성이 선해라는 말 뜻을 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법 이름을 바꿨어 곧바로. 대동단합하게 했다. 대동법. 이 대동법은 삼국시대부터 쓰던 말이기 때문에 백성이 한자는 못 써도 대동, 연합 그건 알아들어요. 예? 학교에서도 축제하면 뭐라고 그래? 대동제 이러잖아. 지금도 대동대 이런단 말이야. 대동단결 이러면 쓰잖아. 그게 대동이야 이게. 그래서 법은 대동법이라고 하고 담당관청은 선해청이 되는 거야. 그 대동법 그 밑에다가 선해청 이렇게 써. 자, 이 대동법인데 첫째, 거기 이 배경하는데 봐봐. 곡물부담에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대동법을 실시하게 됐어. 곡물부담의 불편이라는 게 뭐냐? 집을 대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구분이 없었다는 얘기야.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수송 및 저장상의 문제가 있어. 아이스크림 녹는다는 점, 번데기 썩는다는 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왜? 현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걸 바꾸겠다는 얘기야. 두 번째, 백성들이 직접 내면 200원 먹히는데 800원 든다. 이거 아니야? 그게 뭐냐? 박납의 폐단의 문제야. 그래서 이는 뭘 가져오냐? 국가 수입이 감소돼. 왜? 농민이 어려워서 세금을 제때 안 내니까. 농민 부담 가지고. 이걸 해결하라는 게 대동법의 얘기야. 그 대동법 빈칸 채워라. 이 소리야. 자, 채워보자고. 첫째, 토지를 가진 자가 가진 만큼 토지 결수단위야. 1결당 12도. 이걸 유식한 말로 전세화라고 그런다고. 예? 자, 그럼 하나 해결했어. 그 위에 호 단위가 무슨 단위로? 토지 단위로 바뀐 거야. 거기 배경 옆에 대동법 칸 호 단위에서 토지 단위로. 토지 단위 거기다 그렇게 쓰면 돼. 이걸 쓰세요 어쩌고 할 시간이 없어. 1결당 12도. 그런데 이게 꼭 12도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16도 정도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확정된 게 12도로 확정된 거야. 시험을 내면 16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는 거다. 이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뭐로 통일했냐? 미곡, 쌀로 통일했어. 미곡 단위. 그러면 두 번째 거 해결했네. 현물 단위가 무슨 단위로 바뀌었다고? 미곡, 쌀로 바뀌었어. 미곡 단위. 그래서 미포전이라고 그래. 주로 쌀. 그리고 쌀이 귀한 지역에는 삼배나 무명. 그래서 한자로 포라고 그래. 포. 그리고 산악지방은 삼배나 무명 들고 오기도 무겁잖아. 뭐? 화폐로. 전. 그래서 미포전 이런데 주로 쌀이야. 주로 미야. 미. 그래서 현물 단위가 눈에 보이는 물건 단위가 뭐로? 쌀로 통일. 이 얘기야. 자, 그리고 이게 실시가 1608년 광해군 때 경기 지역에서 실시해. 그러면서 100년 뒤인 1708년 황해도를 마지막으로 100년 걸리지. 무슨 놈의 제도 하나 실시하는데 100년씩이나 걸리느냐? 이걸 실시하면 누군가의 반발이 커요.
누구의 반발이 크겠어? 호에서 토지니까 토지 가진 놈이 반대하지. 그게 누구였어? 양반이지. 양반 지지 반대 때문에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6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째, 대동법의 의미요. 호 단위가 무슨 단위로? 토지 단위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한자로 유식하게 말하면 뭐라 한다고? 밭을 세금의 기본으로 삼았다. 전세화. 이러는 거야.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내용이야. 실시가 100년 걸렸다. 실시 지연. 왜 100년 걸렸냐? 이것 때문에. 그렇지? 양반 지주의 반대 때문에. 그래 100년이 걸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실시를 경기도에서 해. 경기에서. 그 다음 강원도. 그 다음 충청도. 그 다음 곧바로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황해도. 이렇게 실시하거든? 이게 100년이 걸려. 근데 조선 8도 중에 지금 여기 안 보이는 도가 있어. 조선 8개도 아니야. 어디가 빠졌어? 북쪽에 평안도하고 함경도가 지금 안 보여.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 평안도하고 함경도가 빠진 걸 익류라고 그래. 그대로 익 남길류. 그래서 익류지역 이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평안도 함경도도 대동법에 의한 세금을 대동미라고 그래. 쌀로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대동미를 걷어요. 안 걷은 거 아니야. 걷었는데 서울로 안 보내는 거야. 걷기는 걷었어. 아예 안 걷은 게 아니야. 걷었는데 서울로 안 보내. 그래서 그대로 남겨놨다. 어디? 지방관청에. 이러는 거야. 익류. 그게 어디냐? 평안도. 그리고 함경도. 평안도는 그럼 왜 걷고 서울로 안 보내느냐? 평안도는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사신접 대비했어야 돼. 요즘 말로 외규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서울로 보내. 그럼 서울에서는 야,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이거 아이스크림 사주고 뭐 숙박비 내고 이래야 돼. 다시 보내줘야 되잖아. 번거롭잖아. 너희가 걷어서 너희가 외교비 써. 이러는 거야. 사신접 대비. 그리고 또 중국놈이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 뭐? 국방비. 사신접 대비와 군사비, 국방비에 써라 이 소리야. 그리고 함경도는 여진족 있는 지역이잖아. 여긴 그냥 국방비. 이러는 거야. 얘는 뭐 사진은 오나마나 신경 안 써. 그래서 요 두 지역. 그리고 당신은 전라도 소속이야. 전라도 소속의 제주도라는 섬에. 도는 이게 길도자가 아니라 섬도자야. 제주도라는 섬. 제주인 거지. 여기는 대한해협이라는 바다를 건너와야 돼. 그러니까 세금을 내려고 바다 건너오다가 태풍만 나면 다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운송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운송상 불편이라고. 그래서 세 지역이 빠져. 그래서 요 세 지역을 익류지역 이러는 거야. 걷긴 걷되 서울로 안 보낸 지역 이러는 거야. 안 걷었다는 아니다 하는 점에 조심해야 돼. 이게. 자,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이제 세 개가 더 있어. 자, 옆에 결과. 결과는 농민부담 감소, 지주부담 증가, 국가수입 증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 바로 위에 내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자장농, 자기 땅을 자기가 경작해. 한결 있다 치고, 지주, 10결 있다 치고, 병장농, 토지 없고, 병장농이란 다른 말로 소장농이야. 그런데 대동법 실시 이전에 공납제될 땐 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집에는 살 거 아니야.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그래서 똑같이 받았어. 이 지역마다 시기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13에서 14두꼴 받았어. 그래서 자장농 14, 지주 14, 병장농 14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42두지. 14, 14, 14니까. 그런데 대동법이요. 대동법은 1결당 얼마라고? 12두요. 그럼 자장농 1결 받았으니까 얼마네? 12두. 그전하고 비슷하지. 그런데 문제는 지주야. 지주는 10결 받았으니까 얼마네? 120두 내야 돼. 9배가 늘었어요. 이러면 반대하지. 나래도 반대하겠다. 그리고 병장농은 땅이 없으니까 안 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병장농은 땡 잡은 거지. 대부분 농민은 병장농이에요. 그러니까 농민한테는 혜택이 큰 거예요. 이 대동법이. 예? 그래서 국가 수입은 12 더하기 120이니까 132가 돼. 42에서 132로 늘었지. 그래서 농민 부담 감소, 지주 부담 증가. 그렇지? 국가 수입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이해가 가지? 자, 그럼 배경칸 해결한 거야. 배경칸 다 해결한 거야. 호 단위가 토지 단위로. 그렇지? 현물 단위가 미국 단위로. 국가 수입 감소가 국가 수입 증가로. 그리고 농민 부담 가중이 농민 부담 감소로. 이렇게 바뀐 거야. 자, 이게 대동법이야. 진짜 백성을 위한 제도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임금님이 어제는 점심 먹고 난 뒤에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갖다 봐. 그럼 비빔 갖다 주면 돼. 왜? 부산시 애들이 낸 거 있으니까. 지금은 창고에 쌀만 있어.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임금이 쌀 한 바지 떠가지고 시내에 가서 아이스크림 바꿔 먹어. 이런 짓을 할 수 없잖아. 임금이 품위가 있지. 그래서 국가한테 전문적으로 물건 대주는 신종 직업을 하나 만들었어.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 공물을 대주는 놈에서 뭐라고 그래? 공인이라는 거야. 공인. 오늘날은 국가 규모가 크니까 이게 아예 관청이 돼버렸어. 정부의 공무원한테 물건 대주는 관청. 그게 뭐야? 조달청이라는 관청이야, 지금. 공인이 지금 조달청이야. 네? 정부한테 물자를 조달해준다 해서 조달청. 이래. 지금 세종시에 있는데. 공인이 조달청이야. 정부한테 물건 공급해주는 거야. 공인이야. 임금님이 공인을 불러. 갔더니 내년에 우주청이라는 관청을 세우는데 책상 5,000개, 의자 5,000개, 손님 접대해야 되니까 사과 1,000상자, 5,000상자 이러자. 하나에 10,000원씩. 곡물 가게에서 공가라고 그래. 이걸 5월 말일 나한테 줬어. 나보고 12월 28일까지 정부 창고에다 집어넣으래. 그럼 나는 12월 28일까지 이거 정부 창고에다 넣으면 되는 거야. 나 하는 일이 그거야. 정부한테 위탁받아서 물건 구입해서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책상을 만들어 놓으면, 의자 만들어 놓으면 사과장수를 부른 거야. 어이, 책상 만드네. 책상 5,000개 12월 25일까지 크리스마스 날까지 우리 집에 해올 자신 있어? 예. 한 개당 내가 얼마 줘야 돼? 정부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10,000원 받았는데 8,000원만 주세요. 그럼 개당 벌써 2,000원 떨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져. 나 공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해. 그런데 나 공인 덕분에 누가 먹고 사느냐? 상인과 수공업자가 먹고 살잖아. 그래서 공인이 주는 뭐의 발달을 가져와? 상업과 수공업, 상공업 발달을 가져와. 상공업의 발달은 뭐를 낳는다고? 아까도 설명했어. 이게 나타나면 당연히 이지어는 거예요. 뭐? 보다 편한 교육 수단인 뭐가 등장해? 화폐가 등장해. 그게 상평통부인 거예요. 그게 상평통부가 널리 유통되게 되는 거예요. 그 화폐가 유통되면 뭐가 또 발달한다고? 도시가 발달해. 그래서 청주가 상업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유명한 도시에 충청도 강경이라는 도시, 경상도 삼랑진 이런 도시가 있어. 이건 리사이클, 재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상공업 발달, 화폐, 동전이 무겁거든, 지폐로, 무겁거든, 신용카드로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빅뱅, 대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화 사회로 건너가는 거지. 이게 경제의 법칙이야. 그래서 상공업 화폐 도시는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공인이 출현 덕분에 한반도가 자급자족의 농업사에서 무슨 사회로 건너가? 상공업 사회로 건너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로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그 니은 공인에서부터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공인이 출현하는 상공업 발달, 화폐통, 조세와 토지세, 지대, 소장료도 화폐로 줬다. 그만큼 화폐가 일반화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도시가 발달했다. 자,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이 공납은 상공별공 진상이 있는데 제가 그랬지. 상공만 설명합니다. 있지. 그럼 현물로 받는 방법은 없어졌냐? 남아있지. 뭐란 이름하에? 응? 별공과 진상이란 이름하에 현물로 세금 걷는 방법은 일부 남아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하는 얘기야. 이게 5번째 아시아사학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상남미 증가는 유치미 감소. 이게 무슨 소리냐면 1결당 12두를 받는다고 그랬지? 한꺼번에 12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약어요. 6월에 6두를 받고 9월에 6두를 받아. 도합 12두가 되는 거야. 이래서 6월에 받은 6두는 정부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음력으로 5월이에요. 5월이면 보리수확을 할 때라고 이게. 그러니까 백성주머니에 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6두를 채가. 이걸 중앙관청에 올려보내. 이걸 상남미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중앙관청에 안 올려보내. 평안도, 함경도, 제주가. 이걸 뭐라고 그래? 익류지역. 이러는 거야. 이거를. 자, 그리고 9월에 받은 거. 이때는 벼수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주머니에 또 돈 생긴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또 6두를 잽싸게 채가. 이건 청주시 운영비를 써. 청주의 유치, 보관되어 있는 쌀이다. 유치비. 이래서 합쳐서 12두가 된 거야. 이래서 한꺼번에 12두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상남미 증가, 유치미 감소. 이런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원칙은 이래. 원칙은 이런데 조선 주기에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중앙관청 임금님이 야, 청주시청 6두 보내지 말고 10두 보내. 아, 6두인데 야, 이 자식아 너 승진 안 할 거야? 그런다고. 그러니까 10두 보내야지. 승진하려면. 10두 보내. 그럼 청주시에 보관되는 건 얼마야?
2도밖에 안 되지. 이 소리야. 상남미 증가는 유치미 감소를 이어져. 그럼 청주시장이 어제까지 6천만 원 갖고 운영비 썼는데 오늘은 2천만 원 갖고 써야 돼. 그럼 나라 경제가 어렵구나. 그래서 비서 자르고 운전기사 자르고 자가운전하고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안 하지. 어떻게? 백성 조폐고 채워요. 그렇지? 결국은 그 6천만 원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관의 수탈이 늘어요. 그 지방관의 수탈은 결국 뭘 가져와? 농민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아까 뭐가 나온다고 했어?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어져 가요. 자, 이렇게 6개야. 자, 대동법. 첫째, 뭐로 갔다고? 호에서 토지로 전세화. 이거야. 첫째 할 것이. 두 번째, 100년 걸렸다. 왜? 양반주의 반대로. 그렇지? 세 번째, 익류지역. 평안도, 함경도, 제주. 그렇다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공일이 출현은 상공업 합해 토지 발달을 한다. 이거. 그리고 다섯 번째, 현물징수가 남아있더라. 그렇지? 마지막 여섯 번째, 상남미 증가는 유치미 감소를 가져서 지방간 수탈을 통해서 농민분기로 건너가. 자, 그게 대동법이야. 누구 때? 17세기 초 광해군 때. 이런 거야. 그리고 저 영정법은 토지세. 영정법은 자, 과전법을 할 때는 토지세가 얼마라고? 1결당 30도라고 했지. 세종대왕이 이걸 20분의 1 제도로 바꿔서 20제에서 4도로. 그렇지? 조선주 후기에는 인조임금이 이걸 얼마로 통일하느냐? 하하를 기준으로 해. 무조건 4도. 이런 거예요. 조선주기 토지세는 무조건 4도예요. 영정법이라고 해서. 자, 대동법은 17세기 초 광해군 때 시작했어. 그리고 토지세는 그 뒤에 임금인 인조 때 시작했어. 영정법이라고 해서. 예. 그리고 다음 장 균역법이야. 균역법은 100년이 지나서 18세기 영조 때 했어. 그게 순서야. 제일 처음에 대동법, 공납제도 바꾼 거. 두 번째 토지세 제도인 영정법, 인조 때. 세 번째 18세기 영조의 균역법. 이렇게 바뀌어. 자, 그 균역법이야. 균역법, 역, 노동력 하는 역, 몸으로 때우는 거. 16세, 20세의 남자, 정남이 노동력으로 납부한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제대로 만든 게 고유의 보법이야. 내가 군사복무를 해. 군대 가갖고. 그러면 농번기에 농사질 사람이 없잖아. 장정이 내가 군대 왔으니까. 그럼 우리 집 생계가 어려워지지. 후방에 남아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군사제도 할 때 그걸 현역군인을 보호하는 법 해서 뭐? 보법 이래. 내가 군대 가면 우리 집 생계는 후방에 남아있는 애가 도와줘요. 그럼 나는 걱정하지 않고 군사복무하는 거야. 그게 15세기 보법이라는 제도야. 보법이라는. 현역군인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래요. 그래서 아무나 군대 못 가요. 선택분자만 군대 갈 정도. 그 정도 군대라는 직장이 좋았어. 근데 성종임금이 15세기 후반에 말년에 청남대 지신대야. 그래갖고 백성들아 군역의 의무를 져라.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군역의 의무를 못 져. 그러니까 특히 현역군인의 생계비를 책임져주는 보인이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야 돼. 얘가. 사주니까 일주일에 25만 원씩. 이래야 50만 원을 현역군인에 갖다 줘야 돼. 이게 의무니까. 그리고 자기는 50만 원 갖고 생계를 해야 돼. 그런데 일주일간 청남대지에 가면 수입이 없어요. 그럼 25만 원 갖고 한 달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노동력에 피해고 안 가요. 청남대지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 성종임금이 아하, 이 문제가 있구나. 이러는 거야. 이 성종 말년에 이렇게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현역군인 데려다가 노동력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러는 거야. 성종이 머리를 잘 쓴 거지. 이게. 그래서 어제까지는 군대가 좋았어. 근데 오늘부터는 군대가 별로 안 좋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군사훈련을 받고 저녁 먹고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토목공사에 동원당하는 거야. 이걸 군역의 요약화라고 그래. 군인을 데려다가 토목공사를. 이러는 거야. 군대라는 직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휴대폰으로 연락해. 엄마, 나 군사복무하기 힘들어. 그래, 엄마도 뉴스 봐서 알아.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 후방에 남아있는 애가 25만 원, 50만 원 갖다 주는 거 있잖아. 있지. 그중 25만 원을 빼서 나 군사복무 좀 빼줘. 군사복무가 힘들어. 그래요? 자식 힘들다니까 엄마가 25만 원을 갖고 앞집 사는 병무청 다니는 아저씨한테 찾아가. 은밀하게 부탁을 해. 우리 아들이 힘들다니까. 그래서 병무청 아저씨가 알았어요. 그러더니 25만 원을 받아서 5만 원은 지가 갖고 20만 원 갖고 놀고 먹는 사후정의를 사. 사후정의를 나 대신 군사복무를 시켜. 이걸 대신
해서 세워놨다 해서 대립이라고 그래. 아까 성종임금 때 공무를 대신한다고 대납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다 불법이야. 그러니까 성종 말년에 이렇게 정부의 통제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대 연산군이 나오면서 더 무너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전에 몇 년 전에 영화에 대립군이라는 영화도 나왔잖아. 이 그 얘기야. 대신 세우는 군인. 이게 돈 주고 대신 군사복무 시키는 거야. 중대장님이 출석 불러. 근데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이상한 놈이 대답해. 너 누구냐? 사우정이요.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설명한 거야. 아, 중대장님이 공무원이 이걸 악용하는 거야. 아, 이 돈벌이가 있구나. 그래서 놀부라는 군인을 불러. 일로 와봐. 너 군사복무 힘들지? 힘들지요. 너 그러면 하고 사우정의 경우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놀부가 가만히 듣더니 우리 앞집에는 병무청 아저씨 안 사는데 그래? 그러면 나한테 갖고 와. 50만 원. 아, 그 25만 원 하네? 야, 이 자식아. 얘는 대신 군사복무하지. 너 빼줄게. 얘는 아예 빼준다. 50만 원 받는 조건으로. 라는 불법이 나와. 이걸 군사복무에서 해방시켜주는 대신에 포라는 건 삼배나 무명 거두었다 해서 반군 수포 현상이라. 불법이야, 이게. 군사복무를 아예 빼는 거예요. 돈 받고. 이렇게. 그래서 대립보다 더 심각한 거지. 이게. 이 16세기 반군 수포 현상이야. 불법은 그 즉시 때려잡아야 돼. 오늘날도. 그 즉시 못 때려잡으면 합법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내가 지금 보다 보니까 요 앞에 그 황금 이북방인가? 황금 붕어빵인가? 그 아줌마 요즘 안 보이대? 지난주도 안 보이더라고? 불편하신가? 은근히 걱정되더라고. 그 자리도 괜찮더만, 보니까. 저 양반 세금 내겠냐? 안 내지. 그치? 돈벌이가 있는 곳에 과세야. 벌면 내야 되는 거야. 그게 자본주의 원칙이야. 자본주의는 세금 많이 내는 놈이 장땡이야, 원래. 근데 이 아줌마는 세금 안 내. 국세청 직원이 이거 모르겠냐고. 걔도 이거 사먹을 텐데. 그치? 불법이 상식화된 거예요. 이 때려잡으면 이 아줌마 어떻게? 도로한복판에서 대자로 누워요. 그럴 거 아니야. 불법은 그 즉시 때려잡는 거예요. 그 즉시 못 때려잡으면 피를 흘려야 돼요. 죽이든지 투쟁을 한다고. 이게 그래서 자유는 피를 먹고 큰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 키울 때 뭐니까 함부로 뭐 이렇게 허락해주면 안 돼. 그거 되찾아오려면 아들이 투쟁을 해요. 그게 그렇게 자본주의 인간의 생리예요. 인간은 서 있는 놈 보고 앉아라. 고생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입으로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 어떻게 하면 누울까? 이러는 거예요. 서 있는 놈을 앉히면 누우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세상이 발전하는 법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유는 함부로 주는 게 아니야. 자유는 피를 동반한다 그러는 거야. 그게. 이게 인간 생리 때문에 이래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삶의 원칙이야.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법화를 시켜요. 반군수포를. 그래서 1년에 군포 2필 받는 거로 16세기에 이걸 군포징수제라고 그래. 반군수포를 합법화 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15세기는 무모로 군사복무를 떼어라야. 근데 16세기는 군대 오지 말아라, 돈 내놔라야. 이거야. 법이 확 바뀐 거야. 15세기는 국군이 있었는데 16세기는 국군이 없어진 거야. 어떻게 하냐? 다 돈 내는 제도야.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냐? 그 받은 돈을 갖고 군인을 돈 주고 사요. 일본 놈처럼. 일본 놈 자위대라는 건 그건 직업군인들이야. 의무군인이 전혀 없어요. 걔네들은. 다 직업군이야. 일본이 좀 심각해. 직업군인데 애들이 맛이 갔어요. 다 오타쿠들이. 완전히 맛이 간 놈들이야. 지금 난리도 아니야, 일본. 전쟁하면 우리나라하고 싸우면 아마 초반에 깨질걸? 일본 놈들? 아마 우리나라 총소리 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거기. 하여튼 거기 심각해. 하여튼 뭐. 이 군포징수에 합법화 시킨 게 1년에 군포 2피. 이런다고. 그래서 국군이 없고 돈 받고 군사복무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장번 금유병이라고 하는데 거기 봐봐. 성격. 몸으로 때우는 15세기 신역의 의무가 16세기 납포. 돈 내면 된다야. 돈 내면 된다. 포. 그러니까 그 돈 얘기야. 납포 유물로. 이렇게 변했다고. 그러면 백성들의 새로운 국방세의 부담이 생긴 거지. 이게. 그래서 농민의 부담이 가중됐다. 그럼 정부는 돈 주고 군인을 사야지. 그러니까 눈만 2개, 손 2개, 발가락 2개 이러면 받는 거야. 군대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게 군대의 질 저하야. 이 군대의 질 저하는 결국 군사제도를 붕괴를 시켜. 무슨 소리냐? 중대장님이 나한테 사우정이한테 너 오늘 무기국무지? 예. 여기 잘 지켜. 저한테 뺏기면 나라 망해. 예. 나보다 높은 사람이 문 열어달라면 열어주고 낮은 사람이 열어달라면 열어주지 마. 죽여도 돼. 예. 다음날 아침 중대장이 출근했더니 사람이 하나 죽어 있어. 모자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중대장이 뭐냐? 가풀떼기 3개야. 사우정이 불렀어. 야, 너 이 사람 왜 죽였냐? 아니, 중대장님이 높은 사람 열어주고 낮은 사람 열어주지 말라면서요. 응. 그럼 내가 더 높아? 예.
왜? 중대장님은 3개, 얘는 2개. 생긴 건 아무 상관없어, 얘한테는. 무조건 개수가 중에 사단장 죽여요. 그러니까 군사제도 무너진 거지. 이런 멍청한 놈 빼고 정예병사 10만 명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10만 명 병사들이 나와요. 뭐 때문에? 저 군포징 수대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군대니까 임진왜란이 초기에 백전백패를 하는 거야. 이래서. 이게 싸울 마음이 있겠냐고, 이런 애들이. 이 군포징 수재. 그래, 이 군포징 수재는 어떤 의의가 있냐? 너 국방세 내냐? 안 내는데. 이러다고. 볼 거 없이 양반이야. 왜? 이 양반이 이때, 당시 양반하고 농민이 이 국방세 내는 대장전인데, 양반은 15세기는 몸으로 군사복무를 했어. 16세기 돈 내래. 몸이 편해졌지. 일단 몸이 편해졌잖아. 돈은 많아, 양반은.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 근데 내는데 이런 거예요. 아, 돈도 안 내면 안 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국리라는 거야. 인간이 그런 거야. 그게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기억력이 좋아요. 자기 조카가 얼마 전에 와서 청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 아는 사람이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하하, 알았다. 그래서 조카를 찾아갔어. 야, 너 청주고등학교 교장 안 되며? 그게 공립고등학교란 말이야. 그 향교. 그래? 그래서 청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소개받아서 비밀리에 만났어. 만나가지고 돈을 주고 학생증을 하나 샀어. 3학년 3반 99번 이렇게. 그래서 늙은 학생이 됐어. 왜? 학생은 군대 안 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치? 그래서 내가 전에 제주사 할 때 학생은 신분변동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잖아.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양반이 머리가 좋잖아. 그러면 국방부 직원이 국방세네 그러면 학생증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이에 너 늙은 학생 몰라 자식아. 한다고.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근데 나쁜 건 빨리 소문이 나요. 1, 2년이면 전국 양반들 소문이 다 나가. 그러니까 전국 양반들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양반 둘이 군사복무하다가 농민 혼자만 죽으라고 군사복무하는 거예요. 이게 16세기 후반의 현상이야. 이게 이런데 임진왜란이 이기겠냐고. 이런데 얼마나 농민이 열받았는데. 그래서 뭐 양반과 상민을 나누는 경계선이 돼버렸어. 이 군역이. 그걸 반상구분의 기준이라고 그래. 너 국방세 내냐? 아, 나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이거 볼 것 없이 농민이야. 너 국방세 내냐? 안 내는데 양반이야. 이러는 거야. 응? 이걸 반상구분의 기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17세기 반 18세기에 숙종 영조 때 국방세 부담이 심각해. 바꾸자. 그래서 개혁안이 등장해. 양역변통론이라고 그래. 주장이야. 주장만 있었어. 그런데 그 주장들이 다 채택에 조금씩 문제가 있어.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채택하기 힘들어. 왜 이걸 바꾸자 하느냐? 거기 봐봐. 이유하는데 봐봐. 군포를 마을 단위를 부과, 그리고 백골징포 항구첨정 이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지방 공무원이 걷어야 될, 병무계 직원이 걷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국방세 100만 원 이러는 거야.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사오정이라는 농민이 도망을 갔어. 자식과 함께. 그러면 국방세 징수 대상이 빠져나간 버렸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100만 원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채우냐? 편법이야. 친척한테 대신받는다, 족징. 옆집 산다고 대신받는다, 인징. 이런 거야. 그리고 이 공무원도 머리가 좋아야 돼. 탁월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 뭘 냈냐? 신종불법이 나왔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사망 진단서를 꺼내줘야 합법적으로 사망이 되는 거야. 그냥 땅바닥에 묻으면 큰일 나. 그게 시체 유기죄로 걸려, 지금도. 예. 그래서 내가 신고하러 갔어. 그러니까 거기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 아유, 잉크 떨어졌어. 내일 와. 이런다고. 그 다음날 컴퓨터 고장났는데? 이런 거. 어유, 볼펜이 없네? 이런 거. 질질 끌어. 그래갖고 생일날 되면 국방세네. 이런다고. 아, 돌아가신 거 알잖아요. 야, 인마, 서리 봐, 자식아. 죽은 놈한테 세금 받는 거지. 이걸 백골징포라고 그래. 이런 불법이 나와. 아주 유명한 불법이에요, 이게. 17세기만 18세기에 나온. 또한, 동사무소 직원이 참신한 아이들 하나를 더 내. 아주 유명한 황구첨정이라는 게 나와. 황구첨정이 뭐냐? 황구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게 중국에서 온 건데 원래 개가 2종류가 있어요. 이건 개구자고 이건 개견자야. 애견센터 이러지. 애구센터라고 안 하잖아. 이건 큰 개고 이건 작은 개야. 항구백구 이러잖아. 이건 큰 개고 작은 개. 큰 개는 구자를 쓰고 작은 개는 견자를 써요. 개를. 그래서 애견센터 이러는데 우리 집 애견은 개판. 병원비만 1,800만 원입니다. 아, 닥치는 대로 드셔. 아주 미치겠어. 아유, 맛이 갔어. 여하튼.
노란색 털을 가진 개야, 원래.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그걸 어떻게 백성들이 얘기하냐면 새가 어미가 먹을 걸 모이를 물어다두면 먹을 걸 달라고 입을 벌려요. 그 입안이 노래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한자를 모르니까 새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입을. 그래서 노란색 입 이렇게 해석했어. 백성들은.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냐. 어린 남자아이를 뜻이야. 황구라는 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뭐라 그래.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강아지 이러잖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팔뚝을 햇빛에 대내놓으면 빛반사례가 일어나서 이 솜털이 황금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린 남자아이를 황구라고 그러는 거야. 노란색 털을 가진 개 이 뜻에서. 그래서 내 강아지 그런 말이 그래 생긴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게 유명한 거예요. 오늘날 말로 쓸 정도로 어린 남자아이를 장정으로 첨가시켰다야. 4살짜리를 서류상 동사무소 직원은 주민등록 등록분 변조가 가능하거든. 앞에다 2자를 채운 거예요. 24살만 더 벌린 거예요. 국방세 대상은 16에서 60세잖아. 4살은 해당이 안 되지만 24살은 대상이 된다고. 그걸 서류 변조를 한 거죠. 그래서 백골징포 황구첨정 같은 불법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국방세 부담이 아주 심각해. 이게. 그래서 심지어 18세기 말 19세기 초 암행어사로 유명한 정약용이가 하일대주 여름날에 술 한잔 놓고 하는 시에서 애절량이라는 편의 유명한 시를 써. 애 슬프다. 절 끊어서 약물 성기를. 남자가 자기 성기 자르는 얘기야. 국방세 안 날라고. 성기 자르면 남자가 아니니까. 그럼 국방세 안 날 거 아니냐 이게요. 아들 성기도 자르고 이러는 거예요. 거세를 한다고. 거세를. 그만큼 국방세 부담이 컸어요. 이게. 이래서 이 국방세의 부담을 바꿔주자 하는 양역변통론 주장이 나오는데 그 주장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채택하기가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얘기야. 다 약점이 있더라. 그러다가 이 호조판서 재경부 장관 유명한 박문수가 호조판서 재경부 장관이 있어. 그러니까 임금을 성질을 건드려. 야, 그 전국을 돌아보니까 어떠냐? 그래서 전국이요. 그래놓고 임금을 열받게 백골징포 황구첨정을 리얼하게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영조가 열받았어. 그래? 그랬더니 모든 관리들 집합. 이러더니 얘네들 데리고 지금 동대문 시장 앞으로 가요. 동대문 시장 앞에 가갖고 관리 하나를 찍어. 너 일로 봐. 그래 놓고 지나가는 백성 하나 골라봐. 그 남자 하나 골라. 남자 하나 성인 남자를 찍어서 쟤요. 쟤 불러. 이건 순막이라고 그러는데 텐트 치고 백성한테 의견 듣는 거야. 야, 백성 요즘 먹고 살기 힘들지. 예. 뭐가 제일 힘들어? 아, 빌어먹으려면 국방세가 이러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 영주가. 고 백성 고 관리들 그대로 듣고 이번은 남대문 시장 앞으로 가요. 이게 5월 26일 날 일인데 1750년에. 그래 남대문 시장 앞에 가서 다른 관리 하나를 지적해. 너 일로 봐. 백성 하나 찍어요. 요즘 어때? 아, 빌어먹으려면 국방세가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와갖고 야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1750년 5월 26일 날 갑자기 확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균역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조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70년간 소리만 질렀지 안 하더라고. 안 바꾸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균역법 역을 고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국방세가 안 골았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균역법이라는 걸 산행해.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16세기 군포징수에서 18세기 균역법 가는 얘기야. 그걸 알으면 돼. 그걸. 자, 거기 균역법이요. 1년에 2필 받던 걸 1년에 1필로 반으로 확 줄여. 그럼 국방세의 수입이 확 줄지. 문재인이가 전기세 뭐 5%인가 줄여줬다고 자랑하잖아. 얘는 50% 줄여줬어요. 엄청나게 줄인 거 아니야. 이러면 이게 나라 절단나 이렇게 하면. 근데 영조는 그만큼 절박하다고 생각한 거야. 따뜻한 거야 이게. 자, 이게 2필에서 1필로 확 줄여. 이래놓고 그 부족분을 채워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신종세금을 하나 만들었어. 국방세는 국방세인데 토지한테 받는 국방세, 희한한 국방세가 나왔어. 그걸 결작이라고 그래. 이 결작이 중요해요. 1결당 2두. 자, 그러면 국방세는 대상자가 누구야? 국방세 납부의 대상자가 원래 누구야? 정남이야. 16세에서 60세의 남자야. 근데 결작은 대상이 바뀐 거야. 국방세인데 대상이 바뀌었어. 누구야? 뭐요? 토지야. 토지 1결당 2두 얘기야. 토지 대상이야. 그럼 토지를 가진 놈이 누구겠어? 양반이겠지. 양반한테 부과한다는 얘기야. 양반한테 불리해지는 거지. 결작이라는 신종세금이 나왔어. 1결당 2두. 그래 놓고도 또 부족해. 그러니까 정부가 관직을 팔아쳐먹어. 선무군관이나 명예관직을 준대. 여러분 조상님 산소 가봐. 나중에 가서 묘 밑에 봐봐. 선무군관 많이 써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 명예관직이요. 돈 내고 1년 단위로 사는 거야. 관직을. 예? 선무군관이라고. 선무군관포를 1년에 1필 받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1년간 내가 선무군관이라고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내년에 또 사고 이러는 거예요. 일부 부자한테. 그리고 지방세를 국세로 바꿔요.
특히 전라도 해안가. 외국가 찝쩍거려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세금까지 징수하면 폭동이 일어나잖아. 걔네들은 세금을 안 받았었다고. 할 수 없이 걔네들한테 세금을 받아. 그래서 어세, 물고기 잡는 사람한테. 그리고 염세, 그리고 소금세, 염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세, 선박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해안가 얘기하냐. 이렇게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어든 부족분을 결작, 선무금관포, 지방세를 국세화 이렇게 채워. 그래서 국가는 수입에 차이가 없어요. 국가 수입은 현상 유지야. 그럼 농민부담은 어떻게 돼? 늘어 줄어. 농민이라는 건 누구야? 정남이야. 그렇지? 그럼 두 필에서 어떻게 돼? 한 필로 줄지. 농민부담은 감소를 해. 자, 거기 결과 농민부담은 일시적 경감 이렇게 돼 있지. 거기 농민부담을 밑으로 빼. 제일 하단 그래놓고 두 필, 화살표 한 필 이렇게 써. 그래야 나중에 봐도 이해할 수 있어. 두 필에서 한 필로. 그럼 지주부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뒤에다가 지주부담 이렇게 쓰고. 지주부담은 어떻게 돼? 증가. 이렇죠. 증가. 괄호 열고. 그럼 지주부담이 증가가 왜 껐어? 왜 지주부담은 늘었겠어? 균형법으로. 결작이라는 신종세금이 생겼어. 그 지주부담 증가. 괄호 열고 결작 출현. 결작 출현. 이러는 거야. 자, 그럼 아까 대동법의 결과는 농민부담 감소, 지주부담 증가. 이랬지? 그러면 균형법 결과야. 농민부담 감소, 지주부담 증가. 이랬지? 공통점이네. 그런데 대동법의 결과는 국가수입 어떻게 돼? 대동법은 국가수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42도에서 132도로 늘었지. 국가수입도 늘었어. 근데 균형법은 국가수입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야. 이렇게 대동법과 균형법이 농민부담 감소, 지주부담 증가는 공통점인데 국가수입은 차이가 나. 그랬다가 100년 뒤에 흥선대원군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들고 호 단위로 국방세를,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양반은 국방세를 안 냈어. 학생이라는 이름하에. 300년 만에 부활시킨 거야. 30년 만에 부활시켜도 대물을 일으킬 텐데 300년 전 걸 되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300년 전 전통을 부활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300년이면 한 나라가 세웠다가 망하는 기간이에요. 한 왕조가 탄생해서 망하는 게 250년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기본이 500이지. 중국은요. 한 나라가 전한 후한 합쳐서 400년 약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300년 넘어가는 나라 없어요. 그런 거예요. 세계적으로 250년 넘어가는 나라 거의 없어요. 한반도만 특이한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무궁화냐? 무궁화 일찍 펴서 늦게 져. 은근과 끈기. 한국인의 성향이 그렇대야. 끝에가 지저분하대야. 내가 한국인이라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야. 일본 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그 나라 국파라는 게 그 나라 국민성하고 좀 관계가 있어. 이게. 자, 그게 군역이야. 마지막. 제일 위에 표로 올라가 봐. 일단 다 설명했어. 그런데 그 표 중에 제일 마지막 한 좀 진하게 써놓은 거 있어. 공납폐단, 군역폐단, 황국제도. 요거만 얘기할게. 15세기는 문제가 없어. 초창기부터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게. 16세기 백성들 부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현물납부에 따른 부담이야. 공납의 폐단이야. 그래서 정부가 시정책을 내놨어. 해결책을 내놨단 말이야. 그게 뭐였다고? 대동법의 출현이야. 그래서 그 공납폐단 옆에다가 대동법 이렇게 써. 그래서 일단 해결이 됐어. 이거는. 그랬더니 이번에는 17세기, 18세기. 17세기 반 18세기. 그래서 17세기에서 18세기를 이어서 써는 거야. 17세기 반 18세기 백성의 부담 중에 제일 어려운 부담이 국방세의 부담이야. 군역폐단이야. 그래서 17세기 반 18세기니까 18세기에 해결책이 나왔어. 그게 뭐겠어? 균역법이야. 방금 전에 설명한 균역법. 자, 이것도 일단은 해결이 됐어. 그게. 그러니까 19세기 이번에는. 19세기 백성의 부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환국의 부담이야. 환국은 원래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지? 빈민구제책이야. 봄에 농사일자금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다. 춘대출합의 빈민구제법. 그 진대법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백성을 어렵게 만드는 세금처럼 변해버린 거야. 변질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게 환국이야. 곡식을 환수한다야. 의창이라는 데가 곡식을 환수한다는데, 그래서 이 환국제도의 폐단이 심각해. 그래서 해결책을 내놨어. 자, 그 해결책이 뭐냐? 그 위에 올라가 봐. 공납하는데 질 끝에 19세기 가봐. 뭐라고 써 있어? 사창제라고 써 있죠. 거기 환국 폐단 옆에다가 사창제 이렇게 써. 흥선대원군이 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만 설명하고 끝낼게. 여기가 사창동이죠. 여기 사자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 사, 이게 관청사자야.
황제가 있는 나라는 성이라고 그랬고, 그렇지? 그 밑에 관청이 부나 조자를 쓰고, 그 밑에 관청이 살을 쓴다. 이랬어. 그래서 가장 하급 관청이야. 그래서 청주시청 창구가 있다. 이 얘기야. 청주시청 창구가 있다. 사창동.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 사창제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니고, 한자로 쓰면 모일사자야. 회사할 때 쓰는 사자야. 무슨 소리냐? 공무원이 젖 먹을 쌀 2말 빌려주고 온전한 쌀 5말 받으니 이런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200원 빌려주고 500원 받아 처먹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보다 배를 넘잖아. 완전 폭리지. 엄청난 고리대 아니야?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하냐? 4개 내지 5개 마을, 한 300명을 기준으로 4개 내지 5개 마을에 농민들한테 가서 너희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똑똑한 양반 하나 뽑아봐. 이런다고 뽑았어. 그럼 걔를 권농이라고 그래. 걔한테 정부가 쌀 100가마를 줘요. 그리고 창구를 하나 줘줘. 4개 마을 중간쯤에다가. 이게 사창이야. 이게. 그래 놓고 그 농민이 가난한 백성이 빌려주세요. 그러면 빌려줘요. 그래서 한 10분의 1 이자 정도 하고 같이 가을에 돌려받아. 빌려주고 돌려받고. 이러면 누가 개입을 못해? 공무원이 개입을 못해. 지금 환곡이 폐단이 공무원 때문에 일어난 거야. 공무원이 200원 빌려주고 500원 받아 처먹었단 말이야. 월급 이외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의 폐단을 없애려고 실시한 게 사창제야. 그 면단위 창고제도. 이게 여기 청주시 사창하고는 다른 거야. 이게 사창제의 실시야. 그래서 그 환곡의 폐단이 뭐라고? 흥선대원군의 사창제의 실시. 사창제의 실시. 그 진하게 표시된 게 그거야. 공납의 폐단에 대한 해결책 대동법. 군역의 폐단에 대한 해결책 균역법. 이런다고. 그리고 빈민구제책으로 실시했던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는 제도가 19세기 변질되면서 정부 통제력이 떨어져가지고 세두정치 때니까 변질되면서 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내니까 흥선대원군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들고 사창제를 실시했다. 이 얘기야. 자, 이게 수치, 세금 걷는 제도의 개편이야. 외란, 호란, 양난을 계기로 해서 왜 오랑캐한테 연타로 깨지니까 백성들이 정부를 비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인기를 회복하려고 이런 개혁 정책을 쓴 거야. 그런데 이게 백성한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 이 정책들이. 다음 시간에는 181페이지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이거 경제 사회문화. 이게 좀 빡빡할 거예요. 이게 경제 사회문화가. 중요한 건 이 경제예요. 여기가 아주 시험 밭이요. 이 수치체제부터 여기까지 이 경제편이 시험 밭이에요. 시험 출제 밭이에요. 여기가. 오늘날로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경제 단원이 아주 중요해. 이게.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예.